네. 오랜만입니다. 그 잡다한 이야기를 가지고 늘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름도 얘기 안 할래. 어, 마스크 잘 쓰고 다니고 계시죠? 사회적 거리두기 잘하고 계시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마스크 잘 쓰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 수밖에 없어요. 좀, 뭐 이렇게 사람 모이는 곳에 가지 않고 사람을 대할 때도 뭐 요즘에는 그게 실내 결례가 아닙니다. 마스크 쓰고 말씀하시고 좀 어느 정도 떨어져서 이렇게 말하고 뭐 물건을 뭐 받거나 했을 때 받고 나서 바로 소독을 하고 또 이렇게 손을 씻고 하는 것은 결례가 아닙니다. 보는 사람 앞에서 하셔도 돼요. 저도 요즘에 제가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배달을 가보면 카드를 이렇게 주시는 분이 있어요. 이렇게 마치 잡아가지고 그래서 잡을 때도 이렇게 잡아갖고 팔을 놓으시는 분이 있어요. 전혀 기분 나쁘지 않아요. 왜? 지금은 그렇게 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서로 공감하니까. 서로 공감하는 걸 하실 때는 저는 뭐, 그래, 하여튼, 그렇게 준비들을 많이, 아니, 조심들을 많이 하시는구나, 다행이구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이 확진자가 좀 더 느는데 조금이라도, 좀, 예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마음가짐이 일단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은 어제에 이제 그 배달 앱에 관련된 이야기가 나왔죠. 수수료 체계를 바꿨다. 뭐배 어디에서. 그리고 여러분들 요하고 배하고 이렇게 통합 합병 뭐 이렇게 된 거는 아시죠? 4조 7천억이라고 하는 큰 돈의 요가 배를 이렇게 인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요가 이 수수료 체계가 굉장히 높았었어요. 여러분들 13%를 떼어갑니다. 13%라는 돈이 얼마인지 아시죠? 만 원에 1,300원을 떼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만 원짜리 피자를 팔면 여러분들이 직접 결제를 하셨을 경우에 저한테 입금되는 돈이 얼마인가 하면 만 원짜리를 팔았을 때 8,400원 정도 입금됩니다. 8,400 몇십 원이나 뭐 8,400원 정도. 그럼 1,600원에 달하는 돈이 어디로 갔느냐? 여기 그쪽으로 간 거예요.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2만 원짜리 피자나 치킨 하나 시켰어요. 그러면 얼마를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3,200원 정도로 가져가게 돼요. 3,100원만 뭐 정확한 건 그렇게 되겠죠. 3,000원을 떼어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주인이 앉아서 물론 걔네가 떼어가는 거 수수료를 가져가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배달 앱이 없었다면 내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손님만 받고 있다면 전화 오는 손님이 별로 없거든요. 요즘에 직접 전화하는 분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나한테는 없을 손님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앱을 통해서 들어와서 나한테 왔기 때문에 얘네가 가져가는 수수료, 중개 수수료는 당연히 가져가는 것이 맞다. 하지만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터무니없이 높다라는 거예요. 터무니없이 높다라는 거예요. 과연 이 570만 중에 물론 음식업을 해서 배달로 하는 업종들은 그게 반수 이하도 안 되겠지만 얼마나 많은 배달 건수들이 터지고 있냐라는 거지. 그럼 그런 것들이 터지고 있을 때 터지는 것들에 대해서 모두 생각해 본다면 적은 금액의 수치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럼 이 회사를 운용하는데 요나 배나 이런 회사를 운용하는데 얼마나 많은 자본금이 필요하고 또 얼마나 많은 운영비가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어떤 그 있겠지. 운영비가 다 들어가겠지. 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이 들어가길래 이렇게 많이 가져가느냐라는 거예요. 그 가져가는 것들을 또 문제가 된 것이 뭐냐면 배가 이쪽으로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그게 기존에는 그러니까 6.3% 정도 또는 한 6% 정도를 가져갔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됐냐면 수수료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토탈 수수료를
수수료만 본다면 사실은 뭐 5.8이야. 근데 거기다 카드까지 3.3을 또 올려야 되니까 9. 몇 프로잖아요. 거기에 또 거기는 기본적으로 돈을 또 받는단 말이야. 한 달에 월정액으로. 여기 앞에는 안 받지만. 여기는 안 받는다는 조건을 또 그렇게 10몇 프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거의 쌤쌤이가 돼가고 있다는 거지. 근데 여기서 또 올린 거야. 옛날에 조선놈, 이거 죄송합니다. 한국 사람 손에 있을 때는 그나마 그것들을 자존심을 유지하면서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뭐 이런 행태로 그것들을 커버를 해서 가져갔지만 지금은 뭐냐면 다시 이게 이쪽으로 가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뭐 물론 모르겠지만 이게 독점 형태가 돼버렸잖아요. 여기가 올라갔습니다 지금. 여기에 많이 의존을 했어요. 우리 같은 경우도. 여기 왜? 수수료가 작으니까. 여기는 어떤 경우에 배달을 오게 되면 어떤 경우에 안 가는 경우도 많아요. 너무 멀거나 막 그러면 보내봐야 소용이 없는 거야. 아마 배달료가 4,500원, 5,000원 나오는데 걷다가 피자 15,000원짜리 보내가지고 답 나오냐고 안 나와요. 걷다가 보태주고 여기서 수수료 2만원짜리 보내. 수수료 그럼 3,200원 까져. 배달료에서 한 2,000원 또 우리가 보태줘야 돼. 그럼 5,000원을 까져. 그럼 5,000원 까지고 나면 우리가 그거 남는 게 뭐 있어요? 그래서 2, 3,000원 먹자고. 그거 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해서 사람 아내를 좀 단둘이 해서 쓰는 게 낫다니까.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막 묘안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배달 앱은 계륵이라는 거예요. 입에는 넣는데 삼키라니 너무 뜨거워. 진짜로. 이걸 뱉지도 못한다니까. 이걸 어떻게 뱉어. 그거를 없애버리면 막 매출이 5, 600, 700씩 뚝뚝 떨어져 버리는데. 이런 형태가 돼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저는 제가 이 영상을 찍는 목적은 뭐 이해해 주세요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저 죽겠습니다. 예, 물론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것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는 알고 이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한 거는 여러분들도 그만큼의 돈을 더 지불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당연하다는 것을 인정을 하시라는 거예요. 자영업자들이 욕을 먹어야 될 일은 아닙니다. 자영업자들도 거기서 빠지는 배달료와 수수료가 6,000원이다 그러면 이 사람들도 4,000원은 고객님들한테 받아야 돼요. 그래야 유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4,000원을 받는 거고 그러니까 만원짜리가 15,000원, 6,000원이 올라가는 거예요. 음식값이. 14,000원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 암만 안 돼도. 왜냐면 그게 섞어져야 되니까. 그래야 이놈들한테 주는 수수료와 그리고 여기에 가져가는 이런 중간에서도 배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냥 하는 거지. 그 사람들도 당연히 본인이 시간과 노력과 그 위험성을 투자하기 때문에 돈을 가져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뭐냐면 여러분과 내가 7대3 또는 8대2로 나눠서 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있는 중간에 있는 한 과정이 너무나 과대하게 먹기 때문에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이거에 대한 방법은 뭐냐? 여러분들 거기에 시키지 마세요. 이게 방법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엔 너무 편하단 말이에요. 저도 편해요. 전화 받고 뭐 하면서 절대 일 못합니다. 너무 뭐 딱 주소하고 뭐 이렇게 결제 방식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메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딱 전표로다가 딱 나오면 터치를 하면 출력이 딱 돼서 저희가 그것만 보고 딱 세팅해서 나가면 되거든. 근데 전화 받고 하는 거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분들도 뭐냐면 메뉴를 보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메뉴고 뭐고 다 나와 있잖아요. 다 상세하게. 뭐고 터치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방식을 어떻게 할 거냐. 최소한 경쟁은 되게 해줘야 되고요. 경쟁은 되게. 제가 알아도 앱을 만들고 싶은데 앱 만드는 방법을 모르겠어. 이런 것들을 하나 만들어서 제가 정말 수수료 적게 받고 저도 운영을 한번 해보고 싶어. 누가 좀 되면 저한테 연락을 좀 주세요. 그러면 이런 어떤 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들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거대한 업체들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해먹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게 누구냐? 이거는 여러분도 아실 거 아니에요. 이것을 견제할 수 있는 게 누구냐?
뭐 소상공인협회가 됐든, 이건 뭐 소상공인협회도 어떻게 보면 다 정부 산하잖아요. 뭐 다 정부 밑에서 일하는 뭐 그런 데 아니에요. 이게 뭔가 건의가 되고, 또 지방 국회의원들도 있고, 어? 뭐 지방 자치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을 대신해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뭔가를, 대체제를 만들어준다면 내가 볼 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풍기를 취하지는 않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오늘 이 이야기를 드려봅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는, 나는 이거를 선택하지 않고는 못해요. 만약에 제가 이 방송에 나갔다가 이게 만약에 그 관계자분들이 야, 이 새끼 너 계약 파기야. 저 이러면 안 돼. 비판을 하는 거야.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는 뭐냐, 우리한테 너무 가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업체들도 그런 부분들을 좀 알고 배려를 해주고 좀 고려를 해주든가. 자꾸 이렇게 올릴 것이 아니라 수수료를 올려서 누가 돈 뺏기고 싶어요. 그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밑에 깔려져 버리면 점점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정말 많이 어려워요. 저는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저는 20년 전, 아마 20년을 했단 말이에요. 20년. 어머니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잠시 끊었었습니다. 우리 엄마. 음. 지금 보면, 지금 그들의 폭리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의 폭리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과연 이것이 서로 공정공생이잖아요. 이게 뭐 한쪽만 살아남는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분명히 이쪽에서도 이쪽에 도움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면 좀 공정한 거래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좀 뭐 불합리하고,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이 사실 울고 불고 짖고 뭐 이렇게 하는 소리가, 이런 아우성들을 그냥 무시할 것이 아니라 조금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득을 취하고 있는 앱 회사에서도 좀 귀를 기울여야 될 부분이고, 또 그 다음에 우리도 또 앱을 통해서 틀림없이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뭐 우리가 크게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분명한 것은 조율이 필요하다. 이런 것들을 해주는 어떤 그 중재 역할을 하는 그런 곳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차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또 그 다음에 이것을 시청함으로써 또 좀 우리를 이해하고 좀 이런 어떤 체계를 좀 알고 좀 알자는 차원이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예, 영상의 만든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제가 저의 이야기만을 이렇게 좀 위주로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을 항상 조심하고 있어요. 그게 왜냐하면 상당히 이기주의적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만 생각한다라기보다는 내가 이렇게 도마 위에 올려놓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렇습니다라고 펼쳐 보이는 것을 원하는 거지, 어떤 것에 뭐 나의 치중해서 나의 입장에서만 공격을 하고 또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은 없다. 뭐 이런 뜻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여튼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